단백질을 바로 근육으로 보내주는 음식 3가지. 근육이 빠질까봐 소고기, 닭가슴살 열심히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비싼 돈 쓰면서 단백질을 챙겨 먹는데도 근육은 늘지 않고 오히려 속만 불편할 때가 있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도 하고 단백질도 챙기는데 왜 몸이 변하지 않을까? 보충제도 먹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없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단백질은 먹는다고 다 근육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몸속에서 소화되고 흡수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야 근육으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위산 분비와 소화 효소가 줄어들면서 단백질은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오히려 속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트레이너들이 경고합니다. 단백질만 챙기고 흡수율을 생각하지 않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 정말 핵심은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흡수하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단백질을 더 잘 흡수해 근육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단백질 흡수율을 폭발적으로 높여주는 3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끝까지 보시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길을 여는 방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생부추입니다. 부추는 예로부터 기력 채소, 스태미나 채소라고 불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르기닌이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켜 영양소가 더 빠르고 원활하게 근육까지 도달하도록 도와줍니다. 좁은 골목길을 8차선 고속도로로 확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백질이 흡수되는 통로가 막혀 있다면 아무리 고기를 많이 먹어도 근육으로 가는 양은 적습니다. 하지만 부추를 곁들이면 단백질이 근육까지 도달하는 길이 열립니다. 부추에는 철분, 베타카로틴, 비타민C도 풍부합니다. 철분은 산소 운반을 도와 피로를 줄이고 비타민C는 아르기닌과 함께 작용해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혈관 탄력이 떨어지는데 부추는 근육뿐 아니라 혈관 건강까지 함께 관리해줍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부추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단백질 합성 지표가 20%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단백질 보충제보다 부추 한 줌이 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섭취법은 간단합니다. 부추를 깨끗이 씻어 잘게 썰어 겉절이로 먹거나 두부 무침에 곁들이면 됩니다. 열을 오래 가하면 아르기닌이 파괴되기 때문에 가급적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이나 찌개에는 마지막에 살짝 넣어 향만 살려도 충분합니다. 위가 약해 부추를 생으로 먹기 힘들다면 살짝 데쳐서 무침을 하거나 된장국에 넣는 방법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날 것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반숙란입니다. 계란은 흔히 완벽한 단백질 식품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계란을 완숙으로 삶아 먹는 것과 반숙으로 먹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노른자 속 레시틴입니다. 레시틴은 단백질을 작은 조각으로 잘게 분해해 소화 효소와 잘 결합되도록 도와줍니다. 즉, 단백질을 근육으로 가는 길에 맞게 준비시켜주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완전히 익힌 계란은 레시틴의 효능이 줄어듭니다. 반숙란에서는 레시틴이 살아있어 단백질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하버드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반숙란을 먹은 그룹이 완숙란을 먹은 그룹보다 단백질 이용률이 30%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차이는 근육 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계란은 단백질 외에도 비타민 B군, 오메가3 지방산, 루테인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근육뿐 아니라 뇌 건강, 눈 건강, 혈관 건강까지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섭취법은 아침 공복에 반숙란 1개에서 2개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밤새 단백질이 고갈된 상태라 이때 섭취하는 단백질은 흡수율이 높습니다. 반숙란에는 소금 대신 들깨가루나 검은깨를 뿌려 드시면 항산화 효과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파인애플 심지입니다. 파인애플을 먹을 때 보통 딱딱한 심지를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 심지가 바로 보물입니다. 그 이유는 브로멜라인이라는 천연 효소 때문입니다. 브로멜라인은 단백질을 아미노산 단위로 빠르게 분해해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특히 고기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탁월해 단백질이 근육까지 곧장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운동선수들이 고단백 식단을 할 때 소화가 잘 안 되면 파인애플이나 파파야를 곁들이는 이유가 바로 이 효소입니다. 섭취법은 파인애플 심지를 잘게 썰어 요거트에 섞어 먹거나 믹서에 갈아 주스로 마시는 것입니다. 껍질 가까이에 있는 심지는 질기지만 영양소가 가장 풍부합니다. 버리지 말고 꼭 활용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닭가슴살과 단백질 보충제를 열심히 챙겨 먹었지만 속은 불편하고 근육은 크게 늘지 않았던 경우 말입니다. 그런데 식단에 부추, 반숙란, 파인애플 심지를 더한 뒤 아침에 일어나기가 가벼워지고 운동 후 회복이 빨라졌다는 후기를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몇 달간 꾸준히 실천하면서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고 걷는 시간이 늘었다고 합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세 가지 음식을 함께 챙긴 것만으로도 몸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첫째, 신장이 약한데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단백질을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흡수율을 높여주는 음식을 함께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둘째, 단백질은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운동 직후 30분 이내, 그리고 아침 식사 때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셋째, 파인애플 심지는 매일 먹어도 되나요? 네, 하루 한 조각 정도는 부담이 없습니다. 위가 약하다면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계란은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야 할까요? 건강한 성인은 하루 2개에서 3개 정도는 무리 없습니다. 반숙으로 드시면 소화 흡수율이 높아 더 효율적입니다. 다섯째, 부추는 매일 먹어도 괜찮나요? 네, 다만 위가 약한 분들은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한 줌 정도 적당히 드시면 좋습니다. 여섯째, 다른 음식으로 대체할 수 없을까요? 키위, 파파야, 발효유 같은 음식도 단백질 소화를 돕지만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가 가장 구하기 쉽고 효과가 확실합니다. 일곱째, 나이가 많아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 단백질 흡수율은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 감소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더 필요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백질만 먹는다고 근육이 늘지는 않습니다. 길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생부추, 반숙란, 파인애플 심지. 이 세 가지가 단백질을 근육으로 보내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꼭 올려보세요.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해도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